경제와 경기를 구분해야 되거든요. 경제라는 거는 건강한 몸을 만드는, 그래서 오래오래 잘 살 수 있게 만드는 것과 같은 거고, 경기는 일시적으로 컨디션이 좋다, 기분이 좋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도자는 그거를 구분해서 접근해야 되죠. 진보는 정부가 퍼줘서 구제하자는 거고, 보수는 기업을 잘 되게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이걸 해결하자는 거죠. 그래서 세금 많이 걷어서 하자. 민중심의 정책이 되도록 나라 구조 자체가. 그게 보수의 이념이에요. 그 기업체 CEO들, 회장님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요, 구체적인 비전 제시 없이 그냥 경제 살리기만 외치고 있다. 경제만 외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이렇게 쓴소리를 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전성철 IGM 세계경제연구원 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래간만이에요. 왜 이렇게 TV에도 안 나오시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뭐 잘 지냈습니다, 밖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까? 네, CEO들 이렇게 또 잘 가르치고 하면서. 구체적인 지시가 없다는데 요 얘기하기 전에 오늘 개헌 얘기 나온 거에 관련해서 개헌과 경제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거 혹시 좀 알고 계신 게 있는지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정치의 후진성이잖아요. 네, 정치의 후진성이고 또 관료 체제의 지금 붕괴, 이런 뭐 세종시하고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서 오는 이런 것들이 지금 그래서 한마디로 엉망진창이 돼 있는 거를 제대로 한번 정비하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경제가 잘 되려면 정치가 안정되고 선진화되고 시스템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우리가 다 무너져 버렸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아주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 개헌 오늘 언급은 경제는 파란불이다. 그렇죠. 내일 주가는 쫙 올라가겠네 그럼. 아마도 올라갈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기분이 좋잖아. 뭔가 이 정치가 안정으로 가게 되고 뭔가 이 대혼란, 그지? 5년 단임제이고 대혼란 속에서 뭔가 큰 변화가 있을 것 같다. 그렇죠. 오늘 그거 한 방울은 뭐 프로그램 뭐 좋은 소식은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자, 대통령 1년만 남았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제 살리기에. 참 쉽지 않죠. 어느 나라나 이 정치가 잘 안 될 때는 경제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정치가 일종의 인프라이기 때문에 경제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가 정치거든요. 왜냐하면 경제라는 건 항상 어려운 거잖아요. 맥히고 막히고 방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이런 거를 풀어줘야지 경제가 발전하는데 그 풀어주는 역할이 정치거든요. 그 정치가 지금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돼 있어서는 경제가 절대로 잘 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참 애국심도 강하시고 다 참 그런 훌륭한 점이 많은 분인데 근본적으로 대통령의 준비를 할 때 조금 문제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5년 전에, 4년 전에 그렇죠.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가의 발전의 단계가 있거든요. 선진국이 된다는. 그러니까 선진국이 이제 가난한 나라가 선진국까지 가는 데는 단계가 있는 거죠. 그 처음에는 가난하니까 경제를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리수도 뜨고 뭐 어떨 때는 독재도 하고 이러면서 하여튼 경제를 어느 수준까지 올리거든요.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은 그게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하신 거죠. 경제개혁 5개년 새마을운동 쫙 올라갔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 하면 그 사회를, 국가를 건강한 사회로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부터 또 계속 경제가 아니고 일단 사회 자체가 건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 건강하다는 뜻은 뭡니까? 치안이라든가 뭐 투명하고 투명하고 정직하고 합리적인 사회가 돼야 돼요. 정직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사회. 그렇죠. 그래야지 그러면 그 경제가 그 건강함을 바탕으로 확 번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일본의 예고 싱가포르의 예거든요. 아시아에 있는 유일한 선진국이 그 두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들이 경제를 일으키고 나서는 독재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일본은 오래전에 했지만은 일본 이광요 수상이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정직한 사회를 만들었거든요. 정직한 사회. 이거 저 100번 찬성입니다. 근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의 역사적 사명이 아버지가 일으킨 그 첫 번째의 경제적 풍요를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정직한 사회를 만드는 게 나의 소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야 했다는 거죠. 그걸 못했구나. 그렇죠. 정직한 사회, 그게 바로 건강한 사회가 경제에 정말로 도약하는 인프라거든요. 결정적인 인프라인데 지금 그걸 못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죠. 그거를 안 하고 아버지 같이 또 경제를 외쳤거든요. 거기서 큰 실수가 있었다.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만일 5년 전에 4년 전에 취임해서 나는 아버지가 만든 사회를 정직한 사회로 건강한 사회로 만들겠다. 네. 부정부패를 없애고 합리가 통하고 글로벌 스탠다드가 적용되는 그런 건강한 사회로 만들겠다. 그리고는 정부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나서는 경제에서는 한불 물러나야 돼요. 그러면 건강한 사회에서는 시민들이 자기가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뛰게 되거든요. 안심하고. 부정부패가 없고 깨끗하고 정직한 나라가 되니까 그렇죠. 열심히 이제 노력하는 수밖에 없죠. 그렇죠. 부정 입시가 없고 이러니까 그렇죠. 열심히 공부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이제. 그렇죠. 다른 게 없는 거야 이제. 그렇죠. 그런 사회가 선진국 사회로 가는 그렇죠. 그러면 길목이다. 그것이 이제는 그 나라를 더 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선진국으로 그 다음에도 선진국으로 가는 거예요. 일본이 그렇게 갔고 싱가포르 갔고 영국이 그렇게 갔고 미국이 그렇게 갔고 다 그런 예? 불란스가 그렇게 갔고 모든 선진국은 부자 나라, 풍요한 예전에 비해서 풍요한 나라, 건강한 나라, 그 다음에 더 풍요한 나라. 네. 이 단계를 갔었는데 우리 박 대통령 불행히도 네. 아버지의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또다시 경제를 외치니까 이 건강함을 사실은 무시했거든요. 네. 우리나라에 지금 지난 몇 년 동안 건강한 사회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래서 김영란법도 했죠. 아니 그렇죠. 우리가 세월호 사태가 뭡니까? 부정부패의 산실이죠. 부정부패잖아요. 온 국민의 열망이 그렇게 있고 건강한 사회를 외치는데도 대통령이 안 하니까 할 수 없이 김영란법 같은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법이죠. 어떻게 보면 네. 미개한 법이죠. 미개한 법이지만 네. 그밖에는 토의수가 방법이 없는 없으니까. 거야. 미개한 법이야. 김영란법은 미개한 법인데. 미개한 법이에요. 근데도 어쩔 수 없다. 이것밖에 방법이 없는. 건강한 사회에 대한 욕구가 이렇게 강한데 우리 사회에 그걸 대통령이 무시하니까 세월호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정말 재난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걸 안 하고 그거는 그냥 세월호 하나의 그걸로 끝내버리고 그 이후에도 건강함이라는 아무런 그게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 사태가 또 미르 재단하고 K위기 이것이 건강한 사회를 향한 그게 또 한 번에 너무나 큰 이제 타격을 줬죠. 네, 이거다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보이지는 않는데요. 네. 당장의 이 지지도가 낮고 이런 거에는 박 대통령께서 신경을 덜 쓰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권 말기에는 다 지지도가 낮거든요. 지지도 신경 쓰지 마라. 그렇죠. 이 김대중 대통령은 10% 되랬습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이 더 낮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렇지만은 나중에 다 평가를 받잖아요. 네. 예?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 다 평가받죠. 그래서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만드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과제다. 네, 건강한도 사실은 조금 추상적인 단어인데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바로 부정부패가 없는 거죠. 합리성이 통하고 합리적이고 부정부패가 없는 정직한 사회가 건강한 사회죠. 네, 그럼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나 최순실 게이트나 이거 철저하게 검찰이 이거부터 일단 위부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으니까 이거부터 철저히 수사를 하는 것이 지금 경제를 살리는 또 첫 번째 단추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경제라는 거는 대통령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네. 경제라는 건 항상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어떻게 나누느냐는 네. 문제니까. 그럴 때 대통령이 받치고 서서 그걸 갖다가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대통령한테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이번에 이 사건은 그 권위에 너무 타격을 주는 사건이니까 이거를 네. 정말 직을 걸고 파헤치셔야 되겠죠. 네, 우리나라가 이제 건강한 사회가 되면 김영란법도 좀 개정도 하고 그래야 되겠죠. 당연히 해야 되죠. 김영란법은 사실 이거는 다른 나라에 볼 때 창피한 법이죠. 창피한 법. 왜 그러냐면요.
밥을 사주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잖아요. 네. 누구한테. 그 사람이 그 밥을 얻어먹고 나쁜 짓, 편파적으로 부당한 봐주는 게 결정을 문제죠. 하는 그게 나쁜 거거든요. 네. 이 김영란법은 어디다 비유할 수 있냐면은 아들이 자꾸 게임룸에 간다 이거죠. 네. 게임방에. 네. 그러니까 자꾸 말리도 안 가니까 외출을 금지해버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외출 나가서 친구도 만나고 건전한 그렇죠. 바깥 생활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게임방에 가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죠. 아예 외출 금지너. 그렇죠. 이렇게 된 거구나. 그렇죠. 비유가 아주 적확한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이게 완전히 너무나 미개한 사람으로 취급된 거예요. 회장님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